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목 프로그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바둑판까지 만들었어요. 바둑판에 19개 세로줄, 19개 가로줄을 쭉 그려줬고, 그리고 이제 화점 9개를 그려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한 그래픽 함수들이 드로우 라인하고 필 엘립스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픽 프로그램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픽 메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윈폼에서 그래픽을 할 때는 그 그래픽 그림을 어디에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패널 1 위에다가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스 객체 G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이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create graphics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펜이 있어야 되고 색을 칠할 때는 브러쉬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펜을 만들 때는 펜은 new pen 이렇게 해서 color red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은 new pen 해가지고 이 색깔을 이렇게 brushes.blue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돼요. 요거는 이제 컬러 클래스의 색깔이고 요거는 브러쉬 클래스의 색깔이에요. 컬러는 구조체죠. 컬러 구조체의 색깔이고 요거는 브러쉬 클래스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펜에 여기에 이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가는 선이 있을 수도 있고 굵은 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펜을 만들 때 선의 폭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지정할 때는 브러쉬 객체로 만드는데 브러쉬 B는 이때 new solid brush로 만들어요. 솔리드 브러쉬는 이제 색이 뭐 해치드 브러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브러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의 색깔로 안을 채울 때는 솔리드 브러쉬로 만듭니다. 그래서 컬러.점 레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 몇 개를 살펴보겠는데 드로우 라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선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그림 그려주는 메소드는 전부 이 객체, 이 그래픽스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스 객체 G를 만들어주고 나서 G.drawLine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이 드로우 라인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드로우 라인 쓰는 방법이 펜을 지정을 해주고 어떤 색깔에 어떤 굵기로 그려줄 건지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포인트 두 개를 지정을 해주면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포인트 두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되고 또는 포인트가 사실은 포인트 하나가 점 두 개잖아요. X와 Y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X1, Y1, X2, Y2 그래서 좌표 4개를 그려줘도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 4개로 그릴 수도 있고 포인트 2개로 그릴 수도 있다. 사각형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사각형은 렉탱글이에요. 근데 렉탱글은 포인트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점 하나죠. 그리고 사이즈는 width, height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좌표 x, y 이 숫자 x, y하고 그 다음에 width, height라는 숫자로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써주면 만들어지기도 해요. 편한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렉탱글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드로우 렉탱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rawRectangle 이렇게 하면 어떤 색깔, 어떤 펜으로 그릴 건지를 지정을 해주고 어떤 렉탱글을 그릴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드로우 렉탱글은 펜과 렉탱글을 가지고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펜과 렉탱글 대신에 좌표와 크기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 좌표와 크기가 결국은 렉탱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선택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화점을 그릴 때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 원을 그렸는데 원은 어떻게 그리냐면 드로우 엘립스도 있고 필 엘립스도 있어요. 드로우 엘립스는 펜으로 그리겠죠. 필 엘립스는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브러쉬를 가지고 그려줍니다. 색을 지정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 엘립스는 브러쉬와 렉탱글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브러쉬, 색깔과 X, Y, width, height 4개의 숫자를 가지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R이라는 렉탱글이 있다고 하면 G.fill ellipse B R 이렇게 쓰면 B가 이제 색깔이라고 치고요. B가 빨간 색깔이라고 치고 여기에서 만든 것처럼 솔리드 브러쉬, 컬러 레드 이렇게 빨간 색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렉탱글을 지정을 해주면 렉탱글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렉탱글에 내접한 원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픽 메소드들을 우리가 지금 오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드로우 스트링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글자를 그려주는 거죠. 글자 그려줄 때 사용하는 게 스트링, 어떤 글자를 그릴 거냐. 여기서 보면 ABC라는 글자를 그렸죠. 어떤 폰트를 그릴 거냐, 어떤 색으로 그릴 거냐, 그리고 여기서도 렉탱글을 사용을 해요. 이 렉탱글 안에 이렇게 ABC라고 글자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드로우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목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래픽 메소드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내가 정리했어요. 오목 프로그램에서 쓰는 그래픽 메소드들은 요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요거는 딱 정리를 해놓고 그림 그릴 때는 요거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렉탱글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렉탱글 R은 new 렉탱글 이렇게 만들잖아요. 가로를 치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요렇게 new 렉탱글 이렇게 하는데 얘를 이제 가로를 딱 치면 요게 1/3 이렇게 나오죠. 자, 렉탱글을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냥 렉탱글 가로 치는 거야 라는 뜻이고요.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세 개의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렉탱글을 만들 때 포인트를 하나 쓰고 사이즈를 하나 쓰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와 사이즈를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new 포인트 하고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4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nt dw라는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고 xy 좌표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얘를 10,10으로 만들게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하나 만들어서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즈도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포인트를 쓸 수도 있고 width height를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10,10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값 10,10에 크기 10,10인 렉탱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탱글이든 뭐든 뭔가 우리가 이 새로운 걸 만들 때는 내가 이거를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로를 치면 여기 세 가지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요거고, 자, 세 번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int xy with height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 10에 크기 width가 10이고 height가 10인 그런 렉탱글을 만들래,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점 fill ellipse 원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시스 레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브러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렉탱글을 하나 여기에 보면 브러쉬와 렉탱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렉탱글은 R, 여기 위에서 만든 R 그거를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면 10,10 위치에 크기가 10,10인 사각형이 있고, 이 사각형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각형이 있는 거죠. 그냥 거기에 fill ellipse로 그 렉탱글을 레드 컬러로 fill ellipse 해줘 하면 그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빨간색으로 칠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동 완성 기능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키워드들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F1 키를 누릅니다. F1 키가 도움말이거든요. F1 키를 누르면 인터넷에서 MSDN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준 그 개발자용 문서가 나타나요. 그래서 개발자용 문서를 우리가 직접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뉴얼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렉탱글에서 F1 키를 치니까 렉탱글에 대한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독스라고 돼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문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렉탱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이 책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책으로 다 써놓으면은 아마 몇천 페이지 될 거예요.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 찾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F1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면 렉탱글 구조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다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더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용법들이 나오고 예제도 나오고, 그래서 F1 키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만들고, 우리가 그걸 봐서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F1 키를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이 우리 오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내가 쭉 정리해 보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오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둑돌 그리기입니다. 바둑돌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우리가 지금 그린 바둑판 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마우스로 클릭한 부분에 바둑돌이 그려져야 되죠. 자, 그런데 바둑돌 내가 마우스 클릭할 때 요 선의 교차점을 정확하게 클릭할 수는 없잖아요. 요 근처를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요 빨갛게 표시된 요 부분을 내가 클릭을 했다면 그러면 돌이 여기에 그려져야 되죠. 여기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그 교차점 위에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이벤트에서는 마우스의 좌표를 우리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그게 이제 마우스 다운 이벤트인데, 마우스 다운 이벤트에서 마우스의 좌표를 우리한테 주는데 그 좌표는 그야말로
이 왼쪽 위가 0,0이고 이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플러스가 되는 X축이 플러스 되고 Y축이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좌표 값인데 픽셀 값이죠. 픽셀로 주어지는 좌표 값인데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 찍은 이 좌표 값을 요 그 바둑판 위에 선 교차점 위에 이렇게 변환시켜서 그려줘야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바둑판 위에 있는 교차점으로 얘를 변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요거를 반이라고 나눠보면, 요 좌표, 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요만큼, 플러스 요만큼의 반 안에 찍히면 여기에 찍힌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둑돌 그릴 때는 자동으로 흑돌, 백돌이 번갈아 가면서 그려져야지 돼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그려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똑같이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어떨 때는 하얀 돌, 어떤 때는 검은 돌 이렇게 써야 되니까 플래그 변수를 하나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 변수가 false이면 검은 돌을 그리고 한번 그린 다음에는 플래그를 바꿔놔야겠죠. 다음번에는 흑돌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면 흑돌, 백돌이 번갈아 가면서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한번 바둑돌이 놓인 곳에는 다시는 바둑돌이 놓일 수가 없어요. 없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려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바둑돌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프로그램 안에서. 그것은 2차원 배열로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둑판이 2차원에 있는 이렇게 점들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차원 배열로 저장을 하고, 만약에 이제 요 포인트에 바둑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되고, 하얀 돌이야 그러면 하얀 돌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검은 돌이야 그러면 검은 돌이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원소들은 갖는 값이 아무것도 없다, 검은 돌이 있다, 하얀 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이 enum이라는 문법이죠. 열거형. 그래서 enumeration의 약자 enum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enum stone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stone은 none, 아무것도 없다, black이다, white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 스톤의 2차원 배열 바둑판을 만들어서 19 곱하기 19짜리 2차원 배열을 만들면 그 각각의 돌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바둑돌 그리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enumeration 열거형을 일단 선언을 하겠습니다. enumeration 이름이 stone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none, 그다음에 black, white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열거형입니다. 그래서 enum을 선언을 해주고 enum의 배열, stone 배열 19,19 2차원 배열입니다. 이름을 바둑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둑판 new stone 19,19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백이 번갈아 가면서 써줄 수 있게 bool 변수로 flag라는 것을 처음에 false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false이면 흑이고 true이면 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만들어야지 되니까 자, 요 디자인에 가서
이제 패널에 가서 패널에 보면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이벤트 중에서 마우스 다운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패널1의 마우스 다운 이벤트 처리 함수가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널1의 마우스 다운은 오브젝트 센더는 누굽니까? 패널1이죠. 이 마우스 이벤트 arg2라는 거에 거기에서 넘어오는 정보들을 담아 놓는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 좌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처리하기 전에 잠깐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바둑도를 그리기 위해서 2차원 배열로 바둑판을 저장하기로 했잖아요. 이때 스톤 배열로 저장을 합니다. 스톤이라는 것은 넌과 블랙, 화이트 3개의 값만 가지고 있는 열거형이에요. 자, 바둑판 배열은 만약에 바둑돌이 이렇게 놓였어요. 바둑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을 자료 구조로 저장을 할 때는,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자료 구조로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0,0이 이게 이제 그 바둑판을 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0,0이에요.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0,1, 그렇죠. x는 0이고 y가 1이 된 거니까 요거는 1,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요 바둑돌이 놓여 있는 것을 2차원 자료 구조로 표현하면 요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식이 된다. 그래서 1,1에 자, 1,1에 흰돌이 놓여 있으니까 얘가 W가 되고 나머지 비어 있는 거는 전부 none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요게 1,1이 하얀 돌이 있다 그러면 요 1,1 배열에 W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2,2죠. 2,2도 화이트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0, 1, 2, 3 그리고 y는 1 그러니까 3,1 3,1에는 블랙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지금 현재 바둑돌이 놓여 있는 것을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톤 바둑판 19 곱하기 19 안에는 3개의 값을 가져요. 아무것도 없다, 블랙이다, 화이트다 이렇게 3개의 값을 갖고 바둑돌이 놓일 때마다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서 여기에다 저장을 해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마우스 좌표를 바둑판 좌표로 변환을 해야지 되는데, 자, 이게 바깥에 있는 빨간 게 패널 1이에요. 패널 1의 좌표는 여기가 0,0이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X 좌표가 커지고,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Y 좌표가 커져요. 그런데 이제 바둑판은 여기에 마진 만큼 떨어져 있고, 눈 사이즈만큼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요 빨간 점 있죠. 요 빨간 점을 누르거나 요 빨간 점을 누르거나 다 여기에 바둑돌이 그려져야지 돼요. 그 여기 바둑돌은 2,2라는 좌표예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바둑판 좌표고 까만색으로 표시한 거는 마우스의 좌표예요. 내가 마우스 다운을 하면 요 좌표 값을 마우스 좌표 값으로 우리한테 보내줘요. 예를 들면 요 좌표는 지금 보면은 아마 110 요 X 좌표가 110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마우스가 40, 그 다음에 눈 사이즈가 30이니까 여기 X 좌표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40이고 여기는 70이고 여기는 100이고 130이죠. 요 중간은 요 사이 값이니까 85와 115 사이에요. X 값이 마우스를 눌렀을 때 그 마우스 좌표 값이 85와 115 사이에 있다면 얘는 바둑판 좌표로는 이 X 좌표가 2인 곳에 눌렸다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어느 곳에 눌려도 하여간 요
빨간 선 둘 사이에 놓였다면 x좌표는 2라고 변환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y좌표도 똑같죠. y좌표도 그렇게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x좌표만을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바둑판 좌표를 xy라고 하고 마우스 좌표를 2.x, 2.y라고 하면 바둑판 좌표 x는 2.x에서 여기가 이제 마우스 이 좌표 2.x에서 마진만큼을 빼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마진만큼을 빼고 얘가 이만큼 반만큼 이동을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눈 사이즈 나누기 2만큼을 더해 준 다음에 눈 사이즈로 나누면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소수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좌표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숫자를 가지고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진이 40이에요. 우리 지금 그린 게 마진 40이고 눈 사이즈가 30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클릭을 했어요. 그랬는데 2.x가 110이었어요. 110, 요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110. 그렇다면 어때요? x 값은 110에서 마진을 빼고 눈 사이즈의 반 15만큼을 더해주면, 그리고 그거를 눈 사이즈로 다시 나눠주면 85 나누기 30해서 2가 돼요. 요 좌표, 바둑판 좌표 2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요 왼쪽에 찍혔다고 보죠. 왼쪽에 찍혔으면 100보다 좀 작은 값이잖아요. 85보다는 크고. 그러면 만약에 90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x는 90 빼기 40, 그러면 이제 50이잖아요. 이 90 빼기 40을 50이라고 하고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1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는 안 되니까 50을 30으로 나누면 1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눈 사이즈의 반만큼을 더해 줘야지 돼요. 더해 주면 이만큼 이동한 게 되죠. 그래서 이동하고 3을 넘어가지는 않는 거기에 있는 값이 돼서 나누기 30 했을 때 65 나누기 30해서 2가 나온다. 2점 얼마죠? 얘도 2점 얼마, 얘도 2점 얼마인데 3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및 정수 나누기 정수 하니까 소수점은 없어지고 정수로 2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마우스 좌표를 바둑판 좌표로 변환을 해야지만 우리가 오목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가 반드시 이해가 돼야만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다시 돌아와서 마우스 좌표 값을 변환을 해 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좌표 여기서 이제 내가 써줄게요. 2.x, 2.y는 마우스에서 전달하는 좌표예요. 지금 현재 마우스가 다운된 곳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x, y로 변환할 텐데 x, y는 변환된 바둑판 좌표가 돼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int x는 어떻게 됩니까? 2.2가 여기 요 이벤트 아규먼트 값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x 값, y 값 뭐 여러 가지 값들을 보내주는데 2.x가 지금 현재 마우스가 눌린 x 좌표입니다. 이건 패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죠. 여기에 마진, 그 다음에 플러스 눈 사이즈 나누기 2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누기 눈 사이즈. 자, 이렇게 해주면 x 값이 나오고요. int y는 2.y에서 빼기 마진 더하기 눈 사이즈 나누기 2, 그 다음에 나누기 눈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x, y 좌표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넘 배열을 만들었죠. 여기서 스톤 배열 19개 곱하기 19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둑판
자, 이 바둑판에 if, 일단 이 바둑판이 값이 없어야 거기에 바둑돌이 놓일 수 있잖아요. 이미 다른 값이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if 바둑판 x, y가 스톤점 난 스톤점 난이 아니면 이미 화이트나 백 둘 중에 하나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리턴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다가 바둑돌을 그려야지 되잖아요. 바둑돌은 fill ellipse로 그리니까 렉탱글이 필요합니다. 렉탱글 이름을 R로 주고요. new 렉탱글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 그 중에서 XY 좌표하고 width 크기 주는 걸로 하자고요. 그 XY 좌표는 얼마예요? 자, XY 좌표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여기에 돌을 그리려면 XY 좌표는 요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요 사각형 안에 내접한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좌표가 여기에 있는 좌표를 그리는 거예요. 요 좌표, 잘 안 보이는 요 좌표를 기준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 좌표는 요 좌표에서 2분의 1만큼 이동하고 2분의 1만큼 이동한 XY가 2분의 1만큼씩 이동한 그런 좌표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진 더하기 눈 사이즈 곱하기 x가 되죠. 몇 번째 x. 여기에서 빼기 돌 사이즈 나누기 2만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진 y좌표도 똑같이 계산해요. 마진 더하기 눈 사이즈 곱하기 y 값에 빼기 돌 사이즈 나누기 2만큼 이동을 하면 그게 이제 좌표 값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크기는 돌 사이즈만큼씩, width height는 돌 사이즈만큼씩 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렉탱글은 지금 우리가 바둑돌을 그리는 자리예요. 자, 이제 이 바둑돌을 그리는데 바둑돌을 흰 돌로 그릴 거냐, 검은 돌로 그릴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검은 돌 차례를 한번 검은 돌 차례일 때 어떻게 하냐면 검은 돌 차례라는 것은 플래그가 if 플래그가 false일 때죠. false일 때가 검은 돌입니다. 자, 이게 false라는 게 검은 돌 차례라는 뜻이에요. 이게 검은 돌 차례는 검은색으로 그려줘야 되죠. fill ellipse를 자, 브러시스가 검은색 브러쉬가 B 브러쉬라고 그랬어요. B 브러쉬로 어디에다가 렉탱글에다 그려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래그는 true로 바꿔놔야지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는 하얀색 돌을 그릴 테니까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둑판 좌표에 x, y에 검은색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이넘을 사용할 때는 stone.black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러면 이제 true라는 뜻이니까 g.fill ellipse를 화이트 브러쉬로 해주고 똑같은 사각형에다가 그 다음에 플래그를 false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바둑판 XY를 stone.white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바둑돌 그리는 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우스 패널원에서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생기면 좌표를 변환해 줍니다. 마우스 좌표를
바둑판 좌표로 변환을 해서 만약에 그 바둑판 좌표가 이미 어떤 값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냥 리턴해 버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둑돌이 그려져야 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플래그에 따라서 검은 돌 차례면 검은색으로 필 엘립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rue로 바꿔주고 스톤을 블랙이라고 표시해주고 얘를 바둑판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플래그가 true라면 이거는 흰돌이라는 뜻이죠. 흰돌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흰돌 차례라는 뜻이고 흰돌 차례면 하얀색 필 엘립스로 사각형을 채워주고 폴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둑판 XY는 스톤 좀 화이트를 넣어주면 된다. 자,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이제 바둑돌을 그리는 것까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내가 바둑돌을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고 검은 돌부터 시작하죠. 하얀 돌, 검은 돌, 하얀 돌, 검은 돌, 하얀 돌 이런 식으로 눌러집니다. 내가 검은 돌, 하얀 돌, 검은 돌 차례인데 이 하얀 돌 위에 눌러 보겠습니다. 안 눌러지죠. 눌러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전부 자료구조, 바둑판 2차원 자료구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돼서 요즘에 이제 자료구조 배우고 있을 거예요. 자료구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자료구조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1학년 때 배운 프로그램들 파이썬이나 C++ 이런 거 배웠는데 문법 공부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자료 구조를 만들고 논리를 세우고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동영상을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파워포인트에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나 노트에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둑돌 그리기였습니다.